네, 안녕하세요. 호떡쌤입니다.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은 시수 배당표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제 프로그램은요, 많은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사실, 한 학교에 딱 한 명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수업계라고 부르죠. 강원도에서는 교시계라고 부르는데, 네, 그 교시계, 바로 시간표를 작성하는 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직 시간표 작성하시는 분의 업무를 좀 덜어드리고자 만들었고요. 제가 교시 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 다음에 좀 힘든 부분들을 어떻게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입장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시거나 초등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시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저는 고교학점제 사이트의 이제 업무 순서를 기준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교학점제에서 말하는 그 업무 순서는요. 이동반 수업과 고정반 수업이 있고, 이동반 수업은 다 같이 이동을 하고 고정반 수업은 다 같이 행정반에서 수업을 듣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물론 적당히 반 배정을 잘 하면 이동반 수업도 고정반 수업처럼 편성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몇몇 사기업이나 몇몇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학교들은 이런 걸 훨씬 더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고정반 수업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의 이동도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뭐 많은 장점으로는 교사가 아무래도 고정 수업처럼 되다 보니까, 이동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고정 수업처럼 운영되다 보니까 시간표 변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의 수업 결손이 일어났을 때 보강 같은 것도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담임 선생님을 하시면서 내가 맡은 교과를 듣지 않는 학생이 반에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보통 2학년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맡은 학생이지만 내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는 학생이 반에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반 수업을 고정반 편성처럼 행정반 편성을 잘하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게 됐을 땐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좀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죠. 그러니까 학생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명히 똑같이 화학을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화학을 행정반에서 듣고 어떤 반 친구는 이동에서 듣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냥 그 학생이 화학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화학 말고 다른 교과들의 조합이 좋았기 때문에, 혹은 이제 고정반 편성을 하는데 좀 유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누구는 같은 화학을 신청했는데 이동반을 하고 누구는 고정반을 하고 라는 좀 불합리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도 안 어울린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학교가 있다면 그거는 제가 이제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우리 학교는 이제 고정반 수업과 이동반 수업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이동반 수업을 할 땐 다 같이 이동하고 고정반 수업을 할 땐 고정반이 이용된다 라고 한다면 제 시스템이 꽤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수 배당표가 만들어진 이유를 먼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수 배당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든 첫 번째 이유는요, 원래 2월 달에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이 있죠.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에서 저희가 뭘 하냐, 각 교과별로 교과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수학교과나 과학교과에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어떤 과목을 맡을 거고 누가 몇 시간을 할 건가라는 걸 보통 첫날 정합니다. 그래서 첫날 정하면 그 배당표가 수업계한테 오죠. 수업계한테 와서 그 수업계가 그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간표를 어떻게 짜야겠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짜야 된다는 틀이 잡히면 그걸 뭐 아핀이라든가 컴싱이라든가 혹은 뭐 IT 메인이나 뭐 여러 가지 시간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표 돌리는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이럴 때 고교학점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첫 번째는요, 선생님들이 2학년, 3학년에 이동반 수업을 걸터 마치신 경우, 그리고 그러한 교사가 많아지는 순간 시간표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동반 수업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의 이동반 수업 그룹과 3학년의 이동반 수업을 이게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2학년과 3학년을 동시에 들어가시면 이 매칭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학년에 A가 수업할 때 3학년은 A를 수업해야 되는지 B를 수업해야 되는지 C를 수업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2학년과 3학년에 걸쳐 있는 분이 많으시게 되면 2학년에 A를 할 때 특정 교사 때문에 3학년에 A를 못하고 또 특정 교사 때문에 B도 못하고 C도 못하고 D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 모든 교과를 못하게 되면 이건 시간표가 아예 구조적으로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계를 하게 됐을 때 선생님들한테 부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2학년, 3학년에 이동반 수업을 걸터 맞지 말아주세요.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1인 교과라든가 소수 교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국영수 사과 같이 선생님들이 좀 많으신 경우 사회랑 과학도 아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 과학도 세부 과목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만큼은 2학년, 3학년 걸터 맞지 말아달라. 1, 2학년 걸터 맞거나 1, 3학년 걸터 맞은 건 상관없고 마찬가지로 2학년 고정과 3학년 이동을 맞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동반 수업과 이동반 수업을 걸터 맞는 건 좀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충족이 됐을 때 이제 시간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요건 학교마다 좀 순서가 다를 것 같습니다. 특정 학교에서는 이미 매칭을 다 해놓습니다. 2학년의 A그룹과 3학년 그룹의 A, 2학년의 B와 뭐 3학년의 C를 미리 매칭해 놓으시고요. 이제 업무를 짜는 주간이 됐을 때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에서 아예 공지를 하십니다. 2학년의 A와 3학년의 A는 걸터 맡으시면 안 됩니다. 2학년의 B와 3학년의 C는 걸터 맡으면 안 됩니다. 라고 미리 공지를 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업무를 할 때 수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편합니다. 미리 해놨기 때문에. 다만 단점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고르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걸터 맞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교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과를 2개만 맡으면 되는 시수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에서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교과에 걸터 맞는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 지정을 안 해주고 그냥 교과에서 자동으로 고르시고 교시계가, 그러니까 수업계가 그거를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사실 찾는 게 전체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꽤나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이렇게 해야 시간표가 예쁘게 잘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표가 예쁘게 나온다는 건 1, 2, 3, 4 뭐 연속되지 않거나 혹은 하루에 막 6시간씩 몰려있지 않거나 요런 일이 좀 덜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딱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 교과는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시간표가 안 나오는 케이스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큰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제 교시나 수업계가 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전체 교사가 좀 편하냐, 아니면 좀 시간표 작성의 용이성을 위하여 많은 선생님들께서 좀 양해를 구해주시냐라는 부분에 좀 선택일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다 교시계가 이제 수고를 해서 시간표를 짜는 방향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요게 이제 좀 아쉬웠던 건 아무도 교시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시계가 어렵고 수업계가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우리 학교만 특별히 혹은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하면 교시계가 시간표를 짜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걸 찾기 위해서 꽤나 많은 시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보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표가 나오면 물론 다 같이 만족하는 시간표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나마 좀 잘 나온 시간표를 보시고도 왜 이렇게 나와?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때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나 제 생각엔 아직까지도 그래도 교시계가 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괜찮은 선택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고생을 하면서 느낀 건 사실 가장 힘든 건 처음 시수배당표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종이에다가 시수배당표를 받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좀 여기 보여드리면 가상의 시수표를 만든 겁니다. 보면 2학년 물리학은 A, B, C, D에 배정되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시수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름을 써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 이름 뭐 홍길동 A 뭐 이렇게 B, C, D 이렇게 숫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꼭 D에다 안 적어주시고 2에다가 밀려 써주시거나 이게 분명히 3인데도 불구하고 2라고 적어주시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물론 큰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33학급 학교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 한 70분 정도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한 분만 실수해서 주셔도요 꽤나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시계가 이걸 받자마자 하나하나 바로바로 체크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거 체크하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드렸으니까 믿고 입력합니다. 바로 앞인 시간표에다가 입력을 시작하는데, 시간표를 이제 앞인 시간표를 쭉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학반이랑 교사를 매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매칭하다 보면 안 맞습니다. 숫자가
뭐지? 왜 남지? 라고 보면 이제 이걸 찾아야 돼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찾게 되면 꽤나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죠. 근데 그게 하물며 한 명만 그렇게 실수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만약에 한 2교과 정도에서 실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하루 버린 겁니다, 그날. 그러면 시간표가 나와지는 시간이 훨씬 더 늦어지겠죠. 자, 시간표가 늦어지는 시간이 하루 늦어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첫날 이제 교육과정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서 교과 배당을 했어요. 그럼 제가 만약 수업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그날, 당일날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이게 시간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가 나와야 됩니다. 가능한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좀 말이 다릅니다. 가능과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가능 아니면 불가능이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게 불가능인데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인 건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불가능한 걸 다 지워버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 가능이야? 이건 모릅니다.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첫날 뭐는 찾아야 되냐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어야 된다는 건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진 않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죠. 2학년의 A를 3학년 A, B, C에 어디다 매칭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맡은 교사가 있으면 매칭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모두 다 매칭이 되게끔 하는 조합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물론 시간표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무조건 첫날 찾아야 되고, 그 첫날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통 이틀은 하시잖아요. 그죠? 그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이튿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이거 부분은 이제 시간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예를 들면 과학교과에서 지금 A랑 A를 매칭하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이게 이상적인 케이스인데 A를 매칭하려고 보는데 딱 한 명 때문에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근데 그 한 명이 과학입니다. 그럼 과학 선생님들 다시 모이셔가지고 이 한 명을 A가 맞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시수 조정 다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과학과에서 협의를 하시고, 그 내용이 통과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야만 선생님들이 방학 중간에 다시 모이시는 일이 없어요. 사실 제가 요거를 20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 20년도부터 요 이제 시간표 작업 같은 게 이제 들어왔을 때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요겁니다. 중간에 짜다가 안 짜여요. 그런데 그게 특정 교과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방학 중에 갑자기 그 교과군이 소환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방학 중에 소환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두가 모이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전화 통화하고 뭐 하다 보면은 정말 하루 없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때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첫날 이게 불가능한지는 않다라는 여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시수표가, 교과배당표가 명확하게 틀림없이 받아줘야 되고, 그러려면 종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걸 뭘로 만들었냐면요, 구글 시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 시트에다가 구글 폼을 연동해가지고 했는데요. 구글 폼을 하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 실수를 하셨을 때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쌓이잖아요. 그 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정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중복으로 쌓였을 때 이걸 하나하나 찾아내는 게 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강제하기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구글 시트 안에서, 그러니까 구글 폼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천년도에는 어쨌든 구글 시트와 구글 폼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올해 이제 생각한 게, 제가 이제 좀 계속 이런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웹사이트에다가 띡 올려가지고 선택을 강제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선택 못 하게끔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시스템으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요, 뭐가 가능하냐? 딱 교시가 원하는, 수업계가 원하는 딱 그 부분만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종이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교과군에서 한 명이 대표로 핸드폰 킨 다음에 핸드폰 안에서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하시는 방법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교시계는 가운데서 그냥 결과지 한 번에 모아보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합불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합불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여부가 바로 나오고요. 여기서 더 좋은 건 앞인 시간표를 쓰시거나 컴 시간 같은 걸 쓰실 때 시수표를 넣으면 바로 시간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표 기본 작업이 생각보다 세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짜는 작업보다 오히려 교시계나 수업계는 시간표 짜기 전에 세팅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게 한 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보통 한 6시간, 7시간 걸리던 작업이 한 10분? 15분? 만에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나 이틀만 해도 시간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러니까 그 조합만 괜찮게 잘 나온다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말 좀 편안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수업계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세팅 부분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팅. 네. 교사 명단 그냥 쭉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다 받고 나서 선생님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뭐 망가뜨리셔가지고 망가뜨리지 못하게 비밀번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비밀번호 설정하시면 되고요. 고정시간표 자료입니다. 이거 입력하는데 얼마 안 걸리겠죠? 그죠? 고정시간표 입력하는데 정말 한 1, 2분이면 올릴 것 같습니다. 이 고정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이동반 수업 기초자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고교학점제 사이트라든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것만으로도 고정반 기초와 이동반 기초자료 작성은 한 10분 안에 끝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1은 네,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사항은 네, 마찬가지로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입니다. 요 3개만 작성하시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10분 정도면 세팅이 끝납니다. 자, 세팅이 끝나면 선생님들은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냐?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이트를 선생님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학교과군이다 라고 하면 과학을 찍습니다. 첫 화면, 로그인 첫 화면은 이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딱 하시면 네, 어떤 화면이 기다리고 있냐? 네, 요런 화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교과 선생님들 중에 대표가 한 분씩 들어오셔야겠죠. 물론 개개인이 다 하셔도 됩니다. 자, 교과군을 찍으시면 보통 과학교과군을 조회하면 이렇게 뜨고요. 미리 밑에는 제가 다 입력해 놨습니다. 가상의 데이터를. 자, 여기에 본인의 이름을 찍으시면 됩니다. 과학 1번이라는 선생님이 나는 1학년 1반, 2반, 3반, 4반의 과학교 수업을 들어갈게. 그럼 과학 2라는 선생님은 난 5, 6, 7, 8, 9, 10, 11반을 들어갈게. 라고 하시면 되고요. 틀렸다. 여기 찍으시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뀌고요. 과학 3번이라는 선생님은 어디 들어가실 거예요? 나는 물리학 A, B, C, D를 들어갈래. 4번 선생님은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같은 학년에 같은 과목을 고르지 못하죠. 네, 이렇게 아예 막아놨습니다. 실수를 못하게끔 막아놨고요. 마찬가지로 5번 선생님이 그럼 여기 들어가 주시고 다음에 뭐 4번 선생님이 여기도 네, 안 되죠. 5번, 7번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클릭만으로 됩니다. 이게 핸드폰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핸드폰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과학 7번이죠. 과학 7번 이렇게 클릭하면 사라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만들어 놨고요. 마지막에 끝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교과가 본인 교과군에서 하나하나 클릭을 하셔가지고 결국 남아있는 부분을 하나도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시트 상에선 교사 배정 결과에 이 데이터가 쭉 쌓이게 됩니다. 네, 교사 배정 결과가 지금 제가 연습으로 한 330개 정도 딱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데이터가 쌓이면 끝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수업계는 뭘 해야 되냐? 고정반 수업은 그냥 고정반에서 수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동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몇 반에서 이 수업이 일어나는지 이제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매칭하는 작업은 어떻게 하냐? 오른쪽 위에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를 누르면 수업반 입력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전체 교과 선택 영역이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남은 부분이 하나도 없죠. 네, 남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도 없다는 걸 볼 수 있고 다 끝나셨구나 라고 확인을 하면 이제 수업반 입력 탭을 누릅니다. 이제부터는 반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이 입력되어 있는 건 초록색, 반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건 빨간색으로 뜹니다. 빨간색 부분에 반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여긴 2반, 그럼 3반, 요건 뭐 8반, 요거는 2반, 3반, 요거는 뭐 9반. 그래서 5반이 겹치잖아요, 위아래가.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 5반 겹쳤구나. 그럼 6반 넣어줘야지. 7반, 2반, 3반. 여기는 뭐 10반이겠죠? 순서대로 했을 테니까요, 제가. 3반, 3반 겹쳤네요. 그러면 4반도 겹쳤네요. 11반, 네. 여기는 뭐 10반이겠죠? 자, 이렇게 남아있는 반들을 다 하나하나 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선 채워 놓겠습니다. 여기는 1 아니네요. 10, 네, 10반. 이렇게 배정이 많이 풀려 있네요. 제가 좀 이것저것 건들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반을 좀 많이 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풀어주시면서 7인가요?
여기가 5겠죠? 여기는 6일 거고요. 네, 이렇게 배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 반 배정이 끝나면 이렇게 초록색 화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수업계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네, 정말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이 시트가 자동으로 해줄 겁니다. 자, 선생님들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까?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수표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거는 시수표 바로 넣기 해보신 분들만 알 겁니다. 시수표 만들기 위해서요, 교사 시수표를 만드는데 앞인용이면 앞인, 컴시간이면 컴시간을 만드시면 됩니다. 앞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쭈쭈쭈쭈 하면서 뭐가 자동으로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요게 앞인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트고요. 컴시간용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컴시간용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 컴시간용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네, 컴시간용 세팅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네, 컴시간 사용해 보시는 분은 아시죠? 요거 딱 컴시간에서 입력하면 바로 입력되는 시트입니다. 자, 요렇게 한 번에 이제 시간표 매칭이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2+1 과목은 뭐냐? 2+1 같은 경우에는 2단위 같은 경우 나머지는 다 3학점인데 2학점인 과목이 있다. 그럼 보편적으로 1학점짜리랑 묶어서 3학점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3학점처럼 돌리기 때문에 3학점 중에 나머지 2개는 이제 그 원래 교과일 거고 1교과는 나머지 하나일 겁니다. 예를 들면 교양교과 같은 경우에 보통 2학점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심리학 같은 거나 교육학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교과들은 체육교과 1시수랑 많이 묶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3시간 중에 2시간은 뭐 교양이고 1시간은 체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 A그룹이 있는데 3개로 쪼개졌습니다. 그 3개 중에 체육이 A1에 있을지, A2에 있을지, A3에 있을지를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입력해 주세요. 2+1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쭉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2+1 과목 적용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 고전의 지혜가 원래는 이시수짜리인데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이거 앞핀밖에 안 됩니다. 요 컴시간은 아마 마지막에 다시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앞핀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고전의 지혜 여기 있네요. 지금 고전의 지혜가 보시면 2학점짜리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A1, A2라고 해서 2개로 쪼개질 겁니다. 지금 보시면 고전의 지혜 A는 A2랑 A3로 쪼개져야겠네요. A1은 체육이 들어올 거니까요.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2+1 과목 설정 적용 누르면 쭈쭈쭈쭈 뭐가 진행되면서 고전의 지혜 요게 A 이따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네, 끝났고 한번 고전의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고전의 지혜가 A2, A3로 쪼개졌죠. 그럼 A1은 어디가 있냐? A1은 아마 체육교과에 있을 겁니다. 요 라인에 체육 교과군에 보시면 A1이 있을 겁니다. 체육교과에 A1이 여기 있다. 여기 있죠? A1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있을 겁니다. 3학년 2반 맞죠? 3학년 2반 마찬가지로 아까 고전의 지혜 보시면 고전의 지혜 A도 네 여기 보면 3학년 2반 이렇게 쪼개집니다. 요거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컴시간에서는 이게 마지막에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능은 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수표가 한 번에 나오면 요거 앞핀에다 넣고 그냥 세부 사항만 좀 뭐 배정 금지라든가 필수 배정 부분만 설정하시고 돌리면 끝입니다. 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이거 원래 여기까지 오기는 정말 6시간? 진짜 빨리 해도 한 3, 4시간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10분, 15분 만에 끝난다는 게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뭐 선생님들 이제 교사 시간표 보고 싶으시면 여기 교사별 시수 시간표 찍어보시면 네, 이렇게 이쁜 탭으로 나올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학교에서 보통 많이 쓰는 서식을 좀 골라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학교에서 많이 쓰시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이용하는 이제 서식을 좀 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쁘게 누가 어디에 몇 시간 들어간다 쭉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수표가 한 번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 색깔은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동 수업이고 노란색은 고정 수업입니다. 이 반대네요. 노란색이 고정이고 초록색이 이동입니다. 고정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알죠? A, B, C, D 요게 이동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3, 4 요게 고정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 동시 배정 현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2학년, 3학년 이게 겹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몇 명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2학년, 3학년에 누가 걸쳤는지가 나옵니다. 바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몇 명인지 한번 볼게요. 13명 나왔네요. 13명이 겹쳤어요.
그럼 이 13명이 사실 더 적어야지 나오는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13, 4명이면 돌아가긴 합니다. 네, 물론 학교 끝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자, A랑 A를 매칭하려고 보니까 과학 5 때문에 매칭이 안 돼요. A 여기 교사 여기 마찬가지로 A랑 A 매칭하려고 보니까 여기 안 됩니다. 한 명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A랑 B를 매칭하려고 보니까 A랑 B 겹쳐 있는데 여기 있죠. 과학 7이 A랑 B가 겹쳐 있습니다.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A랑 C를 겹치려고 보니까 여기 과학 5 때문에 또 안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A가 2학년의 A가 어디랑 매칭이 되는지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이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충돌 매트릭스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그럼 2학년의 그룹과 3학년의 그룹이 어디서 충돌이 나는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2학년 교과, 3학년 교과 그룹이 나오고 A와 D가 4명, 하나, 둘, 셋, 넷, 5명대이 충돌됐다 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적은 걸 고르면 됩니다. A랑 예를 들어 B 보면 A랑 B를 매칭하면 과학 7이랑 일본어 두 분만 바꾸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일본어가 한 명이에요. 못 바꾸는 거죠. 그럼 이건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죠. 과학 5번과 사회 5번. 그럼 이날 과학과 사회는 호출합니다. 그래서 A와 F를 매칭하기 위해 과학 5번 선생님과 사회 7번 선생님은 A랑 A와 F를 같이 맡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매칭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고릅니다. 여기서 최적의 결과가 나오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요 찾아낸 결과를 이제 뭐 반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과까지 내주는데요. 지금 보면 당연히 빨간색이니까 안 되죠.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매칭을 한번 이제 가안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5랑 7을 없애면 A가 F에 될 거잖아요. 그래서 5랑 7번이죠. A랑 F를 매칭하기 위해서 여기를 없앱니다. 아, F가 없어져야 된다 라고 본 거고 A와 F를 매칭하기 위해서 요것도 사이 7번도 없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B를 한번 B에다 매칭해 볼게요. 그러려면 여기가 없어야 되고 다음에 여기도 없어야 되고 네, 여기도 없어야 되고 다음에 C랑 한번 C를 매칭해 할까요? C랑 J를 매칭해 보겠습니다. C랑 J를 매칭하면 네, 요 부분이 없어야 되고 다음에 요 부분이 없어야 되고 네, 여기가 없어야 되네요. 자, D는 D랑 매칭을 할게요. 그럼 D는 여기 없어야 되고 많이 지워야 되네요. 이렇게 없애보고 다시 충돌 매트릭스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가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면 네, 이렇게 충돌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빈칸이 빵꾸가 생깁니다. 아, 그러면 A는 B에 매칭하면 되고 A는 F에 매칭할 수 있고 B는 B, B는 F, C는 B 이렇게 매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개가 아구가 딱 맞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매칭 가능 조합 찾기를 누르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매칭을 해야 들어갈 수 있을지를 결과로 보여줍니다.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나하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나와요. 실제로. 모든 경우를 다 해본 거니까요. 네, 이렇게 매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이제 2학년의 A는 3학년의 B에다가 매칭을 하고 이렇게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2학년의 A를 3학년의 B, 2학년의 B를 F, C를 D에, D를 J에 매칭하면 된다라는 결과 첫 번째. B, F, D, J에 매칭해도 된다라는 이 결과를 다 찾습니다. 네, 보시면 100가지가 찾아졌네요. 이 100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 그냥 고르시면 되는데요. 그냥 사실 제일 편한 건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1대1 매칭되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1대1 매칭되는 거 찾으셔가지고 이 조합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까지가 좀 이제 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원하는 방법이고요. 사실 더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에서 아까 그 빨간색이 쭉 떴을 때 제가 지금 손으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지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최소로 줄였을 때 나오는 결과를 찾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연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는 구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웹상에서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걸로 구현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져서 사실 그 부분은 좀 제거를 했고요. 괜찮은 알고리즘을 찾으면 제가 이것도 한번 나중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나오면 이제 실제로 여기 교시교 선생님들은 아시겠죠? 2학년 A와 3학년 B를 매칭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강제 매칭을. 얘가 왜냐면 바로 딱 눌렀을 때 돌아간다는 게 되면 좋은데 그죠? 이거 종종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미리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2학년 A와 3학년 B를 강제로 몇 개만 매칭해서요. 마찬가지로 2학년 B와 F, C와 D,
D와 J를 선생님이 그냥 몇 개를 매칭을 그냥 수작업으로 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강제 배정하고 돌려보시면 그냥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거의 이제 이동관 수업이 통으로 이용되는 학교에서는 거의 잘 돌아갈 겁니다. 물론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고정반 수업도 있다 보니까 고정반 수업이랑 엮이게 되면 그의 길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충돌 매트릭스랑 동시 배정 현황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지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고정반 수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정반 수업에다가 잘 끼워 넣으면 또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실제로 돌려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요거는 너무 신뢰를 하시면 안 되고 딱 요 시수표까지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그냥 참고 수준으로 먼저 한번 돌려보시고 우리 거 되겠네 하면 요대로 한번 넣어가지고 돌려보시면 정말 하루 만에 나올 거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요거 돌려가지고 시간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시간표가 좋은 시간표 말고 그냥 완성된 시간표, 좋지 않지만 완성은 된 시간표 뽑는데 정말 딱 이틀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용 방법은 이제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고요. 혹시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제 카톡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들의 똑똑한 학교 생활과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업무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